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갚지 않고 2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원인이 거창한 병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며 바로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을 하루의 시작, 가장 건강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눈을 뜨고 물 한 잔 마시고 씻고 몸을 깨우는 운동을 하는 것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올바른 생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생명력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의 불로 비유합니다. 그 불을 장기라고 부릅니다. 이 양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뜻함과 활력, 정신의 맑음, 그리고 살아갈 힘의 근원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기운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양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양기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삶의 끝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 양기가 하루 중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밤의 음기가 물러가고 낮의 양기가 막 깨어나는 시간. 아직 불씨만 남아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의 불과도 같습니다. 이때는 작은 바람에도 꺼질 수 있고 찬물 한 컵에도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아침 그 불씨 위에 찬 물을 붓고 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이고 아직 데워지지 않은 몸을 억지로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한 약을 권하기 위함도 아니고 복잡한 이론을 설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아침의 3가지 습관에 대해, 그리고 왜 그것들이 당신의 양기를 매일 조금씩 훔쳐가고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내일 아침 당신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바라봅니다. 그 중심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이라 부릅니다. 명문은 신장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생명의 불씨이며 사람의 따뜻함과 성장, 생식, 회복력을 관장하는 근원입니다. 이 명문의 불이 강하면 몸은 따뜻하고 기운이 넘치며 정신도 또렷합니다. 반대로 이 불이 약해지면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손발이 차며 소화가 안 되고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명문의 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명문의 불이 하루 중 항상 같은 힘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은 안으로 모여 잠들고 새벽이 되면 아주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 이때의 양기는 막 태어난 아이와도 같습니다. 아직 스스로 몸을 지킬 힘이 없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 시간에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면 양기는 서서히 커지며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연약한 순간에 찬 기운을 들이고 과한 자극을 주게 되면 양기는 충분히 자라지 못한 채 다시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루 종일 이어지는 무기력함과 피로,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쌓이는 만성적인 기력 저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시간은 그 선택의 방향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당신의 명문을 조금씩 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첫 번째 아침 습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너무 흔해서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당신의 양기를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아침 습관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찬 물 한 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건강한 습관이라 믿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장을 자극해 배변을 돕고 노폐물을 씻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은 이제 막 깨어난 생명의 불씨 위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늘 바쁘게 일하며 성과도 잘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이유 없는 피로에 시달렸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졌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는 정상이었고 특별한 병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한의원을 찾게 되었고 맥을 짚고 혀를 살펴본 한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부터 마시지 않습니까?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셔왔기 때문입니다. 한의사는 말했습니다. 새벽의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특히 소화기관은 따뜻한 불이 켜지기 전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이때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에 있는 불은 순식간에 약해지고 음식은 에너지로 변하지 못한 채 몸 안에 습기처럼 남게 됩니다. 이 습기와 찬 기운이 쌓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기력이 빠르게 소모되고 결국 피로와 무력감, 성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은 한 가지 조언만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물을 마시지 말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따뜻한 차를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복잡한 처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습관을 2달 정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게 일어났고 하루 종일 이어지던 피로가 줄어들었으며 잊고 지냈던 활력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보호해준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찬물 습관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불은 더 약해지고 같은 행동이라도 그 영향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다고 믿으며 마시는 아침의 찬물 한 컵이 사실은 자신의 양기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찬물 한 컵이 이렇게까지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하나의 압력솥으로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압력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입니다. 불이 충분해야 물이 끓고 음식이 익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불이 약한 상태에서 물만 계속 붓는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음식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의 불, 즉 신장의 양기가 충분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이 기혈로 변해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막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는 이 불이 아직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불은 더 약해지고 소화기관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음식과 수분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 채 몸 안에 남아 눅눅한 습기, 즉 한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한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 깊숙이 쌓여 관절을 무겁게 하고 배를 더부룩하게 만들며 머리를 막지 못하게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살은 찌지만 힘은 없고 먹는 양은 줄지 않는데도 늘 피곤한 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설명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에는 체온이 낮고 자율신경계 역시 휴식 모드에서 서서히 전환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관의 혈관이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분비와 장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서 소화와 에너지 생산의 리듬이 깨지는 것입니다. 물론 점고 양기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자극을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혹은 이미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같이 불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그 변화가 너무 느리고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반복해온 선택들이 서서히 몸을 그 지점까지 밀어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침에 무엇을 마시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기력과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아침 습관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는 일입니다. 깨끗해지는 느낌 때문에 혹은 잠을 완전히 깨우기 위해 아침 샤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 행동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침은 밤 동안 안으로 모여있던 양기가 막 바깥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도 그렇다고 단단히 닫혀있지도 않은 매우 미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피부와 모공은 소중한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닫혀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물을 맞고 특히 머리를 감게 되면 모공은 갑자기 열리고 몸속의 따뜻한 기운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물이라 하더라도 몸이 느끼는 자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양기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에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기운의 자리는 곧 찬 기운과 습기가 대신 채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두통이 생기며 어깨와 목이 항상 뻐근한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편두통에 시달리던 한 40대 여성은 특별한 약보다도 단 하나의 조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아침 샤워를 끊고 샤워 시간을 저녁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 조언을 따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에 느끼던 머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수년간 괴롭히던 두통의 빈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침에 지켜야 할 기운의 문을 다시 닫아준 결과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혹은 이미 기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아침 샤워와 머리 감기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깨끗함을 얻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 사실은 매일 조금씩 몸의 중심을 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며 선택하는 아침 습관은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하는 격한 운동입니다. 이른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를 하거나 산을 오르거나 숨이 찰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오랫동안 좋은 습관이라 믿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간대의 운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새벽은 밤의 음기가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시간이며 공기 중에는 차고 습한 기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격한 운동을 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차고 습한 기운을 깊숙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특히 폐는 외부의 기운과 가장 먼저 맞닿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반복해서 받으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시동을 막 걸었을 때 엔진이 아직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엑셀을 끝까지 밟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는 분명한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달리기를 해오던 한 노인은 평소 큰 병 없이 지내다가 어느 해 갑작스럽게 심한 감기에 걸렸고 그것이 폐렴으로까지 이어지며 건강이 급격히 무너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처럼 기운을 회복하지 못했고
예전에는 문제없던 활동들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를 두고 동양의학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차고 습한 기운이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어서며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아침 운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강도와 타이밍입니다. 양기가 충분히 자리 잡기도 전에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기운을 기르는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을 빼앗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혹은 이미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면 이른 새벽의 격한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서서히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 아침 습관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속에 있는 불, 즉 명문의 양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빠르고 찬 기운이 들어와도 다시 밀어낼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그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크게 타오르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찬물 한 컵, 짧은 샤워 시간, 혹은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작은 자극들이 불씨를 직접 건드리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허한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아픈 곳이 없어 보이지만 속은 차갑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몸에서는 감기 하나도 쉽게 낫지 않고 한 번 병이 오면 오래 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년기의 병은 대부분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왔는지를 고스란히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노화가 빨라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야 할 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회복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 불을 붙이기보다 남아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아침 습관은 모두 이 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불을 매일 조금씩 흔들어 놓는 선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무언가를 더 하라고 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마시고, 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아침의 행동들 중에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약해진 양기를 다시 천천히 살려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아침의 원칙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들은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남은 인생의 기력을 지키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침에 양기를 살리는 원칙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막 깨어난 불을 억지로 키우려 하지 말고 먼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장기를 붙잡는다고 표현합니다. 새벽의 양기는 아직 작고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보다는 따뜻함과 안정 속에서 천천히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몸의 중심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차가운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곳은 허리 뒤쪽, 바로 명문이 자리한 부위입니다. 이곳이 따뜻해야 몸 전체의 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마시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그 온기로 허리 뒤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밤새 잠들어 있던 불씨는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침에 마시는 첫 음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찬물 대신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강과 대추는 오랫동안 양기를 보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강은 안으로 숨어있는 찬 기운을 몰아내고 대추는 급하지 않게 기혈을 보태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추의 씨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는 소화를 방해하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약처럼 마실 필요도 없고 맛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몸을 깨우는 신호로서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침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되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 것입니다. 양기가 막 자라나는 시간에 과한 운동은 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천천히 걸으며 숨을 깊지 않게 자연스럽게 들이쉬는 정도의 활동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때 땀이 날 정도로 움직였다면 그것은 이미 과한 것입니다. 아침의 목표는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온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특별한 장비도, 돈도,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습관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작은 변화가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침에 지켜낸 이 작은 원칙들이 과연 하루 전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의 행동과 오후의 피로, 그리고 저녁의 기력 저하를 서로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하루를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아침에 양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그 부족함은 점심 무렵에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저녁이 되면 이유 없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불씨를 잘 지켜내면 그 작은 불은 하루 동안 점점 커지며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찬 자극을 피하며 가볍게 몸을 움직인 사람들은 낮 동안 쉽게 지치지 않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체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길을 잘 잡아준 결과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아침에 지켜낸 양기가 저녁의 회복력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과하게 소모되지 않은 기운은 밤이 되면 다시 안으로 모여 몸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시작한 사람일수록 밤에 잠들기도 쉽고 자는 동안 깊은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선순환이 며칠,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전과 분명히 다른 몸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피로가 줄어들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고 체질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단순한 이유입니다.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을 더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행동을 빼고 필요한 것만 남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왜 이 작은 아침의 선택들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조용히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것은 거창한 비법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이라는 가장 연약한 시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용히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마시는 찬물 한 컵,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침 샤워와 머리 감기, 해가 뜨기도 전에 몸을 몰아붙이는 격한 운동. 이 세 가지는 모두 건강을 위한다고 믿어왔던 행동들이었지만 사실은 매일 조금씩 양기를 흔들고 명문의 불을 식히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먼저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하고 찬 자극을 피하며 가볍게 움직이되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은 무언가를 더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불을 크게 만들기보다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아침 당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찬물 대신 따뜻함을 선택하고 서두름 대신 여유를 선택하며 과함 대신 절제를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아침과 인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아침 조용히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